일단 제가 좋아하는 교재 첫 번째 바로 단기 공략 시리즈인데요. 일단 이 교재 안에 LRC가 다 들어가 있고 여러분들 원하시는 점수대에 따라서 교재가 나눠져 있어서 굉장히 맞춤형으로 공부를 하실 수 있어요. 교재를 가지고 750 같은 경우에는 이 교재 안에 웬만한 정말 세부적인 그런 개념들 다 들어가 있고요. 근데 너무 복잡한 개념들 다 빼고 군더더기 다 빼고 정말 다 깔끔하게 토익에서 반드시 알아둬야 되는 개념들만 모아놓은 교재라서 이 교재는 사가지고 문제를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안에 있는 문제가 엄청나게 쉽지도 않고 또 헷갈리는 문제들도 있어서 이 문제를 푸시면서 아마 여러분들 문제 적용하시는 방법은 충분히 늘리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영문법, 영어는 어느 정도 아는데 토익이 처음이다 라고 하시면 저는 이 교재 진짜 추천드려요. 자, 그 다음 여러분 일단 850 요 교재는 650, 그 다음에 790 교재는 개정이 됐는데 이 교재는 아직까지 개정이 안 됐거든요. 근데 제가 이 교재는 또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시중에 나와 있는 기본서, 이론을 담아놓은 문제지들 중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요 안에 있는 여러분 문법 문제가 정말 난이도가 높아서 사실 이 문제지가 850 플러스가 아니고 이 문제지가 990, 950 플러스여야 될 정도로 안에 있는 이론 문제가 진짜 어렵게 출제가 됐거든요. 그리고 이 안에 보시면 고득점 학생들이 반드시 알아둬야 되는 어휘들도 있어가지고 이 교재는 만점을 대비로 하시는 분들이 풀면은 정말 좋은 교재라 저는 이 교재도 정말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인가 새로 나온 단기공략 950인데요. 사실 이 교재는 이론 문제지라기보다는 그냥 문제풀이용 문제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교재가 오히려 여기 있는 850 교재보다는 쉬워요. 제가 문제를 풀어보니까 문제 푸는 용으로는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안에 있는 문제가 아무래도 기출 문제로 다 되어 있다 보니까 문제가 또 재밌고, 요 교재는 그냥 문제풀이용으로 한번 사가지고 풀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여러분 단기 공략 시리즈 진짜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교재는 또 전략 토익이라고 여러분. 요 교재는 잘 모르시는데 이 교재는 ETS 그 출제 기관에서 출제한 교재가 아니고 이거는 YBM 저희 학원 출판사에서 만든 문제예요. 어느 정도 이론을 알고 있는 학생들이 반드시 알아둬야 되는 그런 딱 전략들, 스킬들만 담아져 있는 그 교재거든요. 그래서 안에 보시면 막 엄청난 세부적인 그런 이론이 있는 건 아니에요. 전략 1, 전략 2라고 해가지고 뭐 보기에 형용사 분사가 있으면 일반 형용사를 우선적으로 넣는다. 뭐 이런 전략 같은 게 적혀져 있어서 나는 토익 공부를 어느 정도 했는데 뭔가 전략이 좀 정리가 안 된 것 같아 라고 하는 학생들이 풀어보면 또 좋은 교재라 이 교재도 저는 엄청나게 좋아하는 교재다. 자, 그 다음에 나는 토익이 처음이다 라고 하는 학생들은 아무래도 ETS 출제 기관에서 출판한 이 입문서를 풀어보시면 좋겠죠. 이 안에 보시면 다 기출 문제로 이루어져 있어서 토익이 이런 유형으로 나온다는 걸 아마 토익 처음 공부해 보시는 분들 감잡기에는 좋은 교재일 거예요. 아무래도 입문서다 보니까 엄청나게 어려운 개념들이 있는 게 아니고 정말 딱 기본적인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둬야 되는 진짜 기본적인 그런 이론들 조금이랑 옆에 이제 문제 조금 넣어져 있어서 토익을 공부를 할 때 너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만들어 놓은 교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토익이 처음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다른 교재 사지 마시고요. ETS 출제 기간에서 만든 교재로 문제를 풀어보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 교재 추천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ETS 그 문제지 중에서 기출종합서라고 여러분, 이 교재 안에는 진짜 세부적인 그런 이론들까지 다 들어가 있는 토익의 모든 이론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는 교재인데요. 안에 있는 문제를 좀 풀어보시면 문제 난이도가 엄청 쉽지는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토익을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교재는 전 추천을 안 하기는 해요. 안에 있는 문제가 워낙에 어렵기도 하고 안에 들어가 있는 개념 이론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말고 나는 한 700점대, 800점대 어느 정도 토익을 공부를 했는데 뭔가 이론 정리할, 내가 문제를 풀고 난 다음에 오답을 하는데 뭔가 참고할 만한 교재가 필요하다. 모든 토익의 이론을 집합해 놓은 교재가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사시면 딱 좋을 교재예요. 여러분들 문제 풀이를 하면서 중간중간 오답할 때 참고할 만한 교재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약간 참고 서적 느낌으로다가 구매를 하시면 좋은 교재가 바로 이 기출종합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는 토익이 처음이다라고 하시면 차라리 그냥 기출 입문서를 사시고요. 근데 난 토익은 처음인데 영어는 어느 정도 공부를 했어. 그러면 저는 아까 단기 공략 750을 추천을 드려요. 그냥 걔가 좀 부담이 없어요. 걔가 좀 부담이 없고 한 권 안에 LRC가 다 들어가져 있어서. 그리고 여러분 아시죠? 제가 YBM 실전 토익 교재 진짜 좋아하는 거. 저 이 교재도 진짜 좋아하는데 이 교재 1도 있고 그래서 1, 2, 3 다 교재가 좋아가지고 그리고 최근에 시험이 좀 어려워졌는데 최근에 본 시험 중에서 진짜 이거 YBM 실전 토익 교재 문제 있는 거랑 좀 비슷한 유형인데? 라고 제가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일단 여러분 여기는 실전 토익 RC3는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시중에 나와 있는 어떠한 교재들보다 제일 난이도가 높은 교재이고요. 그리고 시중에 있는 교재들 중에서 유일하게 시험보다 난이도가 높은 교재를 저는 이 교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교재 같은 경우는 700점대, 800점대 학생들이 사실 풀기에는 좀 많이 어렵고 아마 여러분들 문제 푸시면서 낙담, 좌절감을 느끼실 수 있는 교재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문제풀이가 필요하시다 그러시면 요거 3을 사지 마시고 차라리 1, 2를 사세요. 1, 2 교재 난이도는 비슷합니다. 근데 뭐 1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실 여러분들 고득점으로 가시려면 1, 2, 3 다 교재 푸시긴 하셔야 될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어떤 걸 먼저 풀어야 될까라고 물으시면 1부터 먼저 푸시고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3 순서대로 문제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요 1 교재가 개정이 돼가지고 안에 문제를 보니까 문제지가 아예 그냥 싹 다 바뀌었어요. 뭐 겹치는 문제도 하나도 없이 네, 요게 최근 개정판인데 제가 요 교재도 풀어보니까 난이도가 쉽지 않아요. 네, 쉽지 않고 굉장히 문제가 재밌습니다. 저는 문제 재밌는 거 좋아하거든요. 제가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시중에 나와 있는 토익 교재는 종류가 너무 많은데 사실 여러분들이 반드시 풀어봐야 되는 교재 수는 얼마 없어요. 제가 풀어봤을 때 이거 문제 참 재밌다. 문제 조금 어렵다. 이런 문제 토익에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문제들만 담은 교재들은 생각보다 많이 없어서 테스트 하나를 좀 많이 아깝게 생각을 해야 돼요. 나 이거 벌써 테스트 다 풀었네? 그럼 내가 앞으로 풀 수 있는 문제 양이 줄어든 거네? 좀 아깝게 생각을 하시면서 오답을 꼼꼼하게 해보세요. 네, 저는 요거 실전 토익 1 최근에 개정된 판도 좋아하고 사실 개정 전 판도 저는 좋아하긴 했어요. 개정 전 버전도 좋은 문제들이 많았거든요. 그 다음에 실전 토익 2 이거는 지금 개정이 안 된 거거든요. 요 교재도 안에 문제가 난이도가 쉽지 않다. 사실은 문제풀이용으로 제가 교재가 좋다고 하는 거는 난이도가 높은 교재를 저는 일단 문제가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너무 억지스럽지 않은 거. ABCD 중에서 학생들이 분명히 헷갈릴 만한 보기지만 사실 영어로 해석을 해봤을 때 또는 문법적으로 봤을 때 절대 안 되는 보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애매하지만 그래서 학생들이 틀릴 법하지만 정답은 정확하게 걸리는 그런 문제들을 저는 좋아해요. 파트 7도 그렇고 파트 5도 그렇고 그럼 이제 학생들은 체감상 어렵다고 느끼거든요. 근데 이제 어려운 문제를 사실은 좀 풀어봐야 대비가 되죠. 어려운 문제들을 좀 풀어보면 실제 시험장 가가지고는 생각보다 토익 뭐 어렵지 않은데? 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제가 또 좋아하는 교재가 또 있어요. 제가 또 뭘 좋아하냐면 해커스 교재도 사실 나쁘지 않거든요. 안에 있는 교재 내용을 보면 문제가 재밌어요. 문제가 재밌고 그 다음에 글도 길고 가독성이 또 어려운 지문들도 많아서 학생들이 느끼기에 또 체감상 어렵다고 느낄 수 있는 교재여서 이 교재도 참 좋은데 일단 이 교재의 큰 단점은 문제지랑 해설지가 따로 있어서 돈을 2배로 내야 된다라는 엄청난 큰 단점이 있어요. 요 문제지 안에 이제 해설지를 보면은 그냥 해석만 있거든요. 근데 이 해석만 보고 여러분들 오답을 하면은 사실은 아예 안 늘어요. 특히 파트 5는 문법적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들도 많은데 그냥 해석만 보고 오답을 한다? 여러분 요 해커스 교재는 이 문제지만 사가지고는 절대 안 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해설지까지 사야 비로소 늘게 되실 거예요. 근데 문제지를 다 푸는데 안 늘어. 네, 이유가 아마 거기 있을 거예요. 안에 있는 문제는 나쁘지 않습니다. 사실 파트 5가 여러분 그 문제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해커스 파트 5 문제는 좀 글이 길어요. 그래서 얘네는 글 길이 단어의 양으로 학생들한테 체감상 어렵게 느끼게 하기는 하는데 그렇다고 실제로 뭐 문제를 풀었을 때 뭐 기출 문제보다 엄청나게 어렵다 뭐 그런 문제지는 아니라서 그리고 요 교재는 사실은 파트 7 여러분 공부를 하실 때 단어 공부하기 진짜 좋아요. 왜냐면 지문에 있는 단어랑 보기에 있는 단어가 그대로 나오는 경우가 없고 단어를 다 바꿔치기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패러프레이즈를 해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어를 잘 모르시면 사실 이 문제지를 푸실 때 함정에 다 낚이실 거예요. 이 문제지가 11,900원인데 이 해설지가 17,900원이어서 어쨌든 이렇게 두 권을 사면은 거의 뭐 한 3만 원 돈이 나가는 거죠. 여러분 제가 해커스 1, 2, 3 개정 전 버전도 가지고 있고 개정 후 버전도 가지고 있는데
아까 Y배 문제 같은 경우는 그 개정이 된 판에 문제들이 개정 전 버전 문제랑은 완전히 다르게 개정이 됐으나 해커스는 개정 전 버전이랑 개정 후 버전 문제를 보면은 테스트별로 바뀐 문제들도 있는데 그냥 테스트 1에 있던 게 테스트 5 뒤로 밀려나가고 문제가 다 바뀌지 않아요. 그냥 테스트 순서만 좀 바꾸는 경우도 있어서 안에 있는 문제 내용을 여러분 잘 보시고 구매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낚였거든요. 해커스 천재 개정이 됐다고 해가지고 구매를 했는데 심지어 그때는 개정이 된 판 나온 지 얼마 안 돼 있어서 그 문제지에 비닐이 쌓여져 있는 거예요. 저는 안에 있는 내용을 못 보는 거야. 근데 뭐 개정이 됐다고 하니까 샀죠. 사가지고 막상 안에 이제 비닐 다 뜯어가지고 보니까 테스트 순서만 많이 바뀌고 안에 있는 내용이 대다수 똑같은 거예요. 네, 그렇더라고요. 그래요. 네. 네, 그런 단점이 있다. 일단 해커스 거 문제는 괜찮으나 그리고 해설지랑 문제지를 같이 사서 봐야 된다는 거. 엄청나게 비싸다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 해커스 교재 중에서 이 LRC 합쳐가지고 이제 5세트씩 넣어놓은 요 문제지가 있는데요. 이 문제지는 좀 쉬워요. 엄청난 고득점 학생들보다는 한 700점대 중후반 학생들이 풀기에는 뭐 부담 없을 정도의 문제지입니다. 저 해커스 천재 사기에는 너무 가격도 그렇고 문제 양도 그렇고 너무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거 5개씩 묶어져 있는 요 교재를 사서 풀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근데 이 문제지 일단 난이도는 어렵지 않다. 좀 쉬워요. 쉬워가지고 이거는 저는 700점대 중후반 또는 800점대 초반 학생들이 풀면 좋은 문제지지 뭐 900점대 학생들이 꼭 풀어야 되냐 그럴 거면 저는 요 교재 말고 차라리 그냥 실전 토익 1, 2, 3 교재 문제 푸는 거 추천드리긴 합니다. 그런데 이쯤 되면 이제 이 선생님이 Y댐에서 일을 해가지고 해커스 교재 욕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제가 해커스 교재 중에 엄청나게 좋은 교재를 발견을 했어요. 최근에 해커스에서 약간 단기 공략처럼 600, 800, 900 교재가 나온 거예요. 요 안에 있는 문제들이 어렵고 그다음에 깔끔하고 문제 양도 진짜 많아요. 그래서 이 교재는 저도 봤는데 욕심이 나가지고 이 교재는 제가 사가려고 하거든요. 이 교재 나쁘지 않다. 요 800 플러스도 있고 그 다음에 900 플러스도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두 개의 난이도 차이가 어떻게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확실히 요 800 플러스에 일단 이론이 훨씬 많아요. 요 안에 문법 문제가 훨씬 많이 들어가져 있고 그 다음에 이 교재가 좋은 게 뭐냐면 안에 보니까 어휘 문제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렇게 이거 지금 다 어휘 문제예요. 어휘 문제가 진짜 많고 그리고 이 교재는 800 플러스보다 조금 얇기도 얇고 이 안에는 문제 위주로 되어져 있어서 확실히 이거는 그냥 이론서보다는 문제지로 분류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 교재보다 사실은 저는 이 교재를 조금 더 추천드릴 것 같긴 해요. 이 교재도 800 플러스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거 그냥 고득점 만점 대비용으로 어휘 공부하기 또는 문법 문제 풀기에는 좋을 것 같거든요. 자, 그 다음 여러분 이 기출 문제는 이거는 토익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사실은 집에 한 권씩 다 있어야 돼요. 여기 있는 실전 천재가 2023년도 6월 달에 나왔고요. 요게 이제 같은 해 12월 달에 나왔는데 요 교재는 실제 토익 기출 문제를 담은 교재이고요. 이 문제는 기출 문제가 아니고 ETS에서 직접 만든 문제들입니다. 네, 그런 차이가 있고 둘 중에서 난이도는 얘가 조금 더 난이도가 있어서 만약 여러분들 내가 ETS 교재를 사야 된다라고 하시면 일단 기출 문제 4부터 먼저 사가지고 문제를 풀어보시고 이 교재 다 풀었다라고 하시면 이 교재로 넘어가시는 거 괜찮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 교재를 푸는데 문제가 조금 나한테는 어려워 라고 하시면 요거 기출 문제 3 있거든요. 근데 1, 2, 3은 사실 요즘 토익 난이도에 따지면 너무 문제가 쉬워가지고 만약에 이렇게 두 개 문제지를 다 풀었다라고 하시면 아까 제가 추천드렸던 Y빔 실전 토익 있죠? 그거 문제지 사가지고 문제 풀어보세요. 그래서 이 두 교재는 필수로 풀고 계셔야 됩니다. 문제에 나왔던 거냐면 2023년도 문제를 담은 거거든요. 실제 기출 문제들을. 자, 그 다음 여러분 이렇게 두 교재도 있는데 이 두 교재도 ETS에서 옛날에 낸 사실 기출 문제지긴 해요. 이 교재 나온 지 엄청 오래됐어요. 그리고 이 교재는 나온 이래로 개정이 된 적은 없어요. 그래서 이 교재는 진짜 오래 있었고 이거 언제 나왔지? 네, 봐봐요. 이거 2017년부터 있었어. 제가 토익 시험 처음 본 게 2019년인데 근데 안에라고 문제를 푸시면 난이도가 쉽지 않아요. 난이도가 어려워요. 이 교재 안에 있는 파트 5, 파트 6, 7 문제를 풀어보시면 이 교재 안에 있는 문제도 절대 쉽지는 않다.
그 다음에 이 교재는 기출 문제는 아닌데 ETS에서 예상 문제지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나온 지 오래됐어요. 이것도 나온 이래로 개정이 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네, 이것도 2020년도. 이것도 오래됐죠. 근데 이거보다는 저는 이 교재가 조금 더 어려웠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교재는 가볍게 풀어보기 좋을 만한 교재입니다. 이 두 교재도 괜찮아요, 여러분. 이 두 교재도 너무너무 괜찮습니다. 그냥 진짜 부담 없이 풀기 너무너무 좋아요. 0단기 교재 2권인데요. 저 0단기 교재 이거 2권도 문제를 다 풀었거든요. 근데 이 교재도 저는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일단 가격이 겁나 싸요. 이거는 가성비 갑이거든요. 이거 11,000원인데 두께가 이만하고 안에 있는 문제 여러분 뭐 엄청 어렵진 않거든요. 사실 엄청 어렵진 않은데 이것도 그냥 가격이 싸니까 사실은 가볍게 문제 풀어보기 좋은 교재고, 이것도 제가 문제 풀어보고 난 다음에 한 번도 개정이 된 적이 없어서 보니까 이것도 엄청 오래됐어요. 2019년도에 나왔거든요. 그 이래로 네, 문제가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요 두 교재도 괜찮다. 이것도 한 중급반 학생들이 풀어보면 좋을 만한 교재라서요. 근데 제가 이 교재를 왜 좋다고 생각을 하냐면 파트 5 문제가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또 중간중간에 또 킬러 문항들은 또 있어서, 그리고 이거 완전 가성비 값. 이 교재는 어떤 유형이냐면 약간 해커스랑 좀 유형이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근데 사실 여기 안에 파트 5 문제를 보면은 막 실제 토익 유형이랑 엄청나게 유사하진 않은데, 일단 요것도 파트 5 안에 보시면 좀 글이 길어서 체감상 학생들이 어렵다고 느낄 수 있고, 그리고 안에 파트 7 문제가 좀 독특하고 근거 찾기가 좀 까다로운 문제들이 몇 개 있어서 이 교재도 고득점 대비하시기는 좋아요. 그리고 제가 파고다 교재를 엄청 추천드리지 않는 게, 약간 파고다 교재 안에 보면은 성의가 없다라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리고 이 파고다 교재 여러분, 요거 천재 개정됐나? 네, 개정이 됐군요. 역시. 그럼 제가 이 천재 개정 전 버전을 그 문제를 풀어봤었는데, ETS 천재를 거의 약간 좀 뺏긴 느낌으로 내용도 엄청 비슷하고 정답도 비슷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 파고다 천재 안 풀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안 봤었는데, 근데 지금 방금 보니까 여러분 파고다 교재가 개정이 됐네, 확실히. 근데 2024년도에 개정이 돼가지고, 네, 제가 요거 안에 교재 지금 문제를 보니까 약간 느낌이 0단기 느낌이랑 또 비슷해요, 여러분. 근데 이 교재는 지금 17,000원이거든. 요 문제지를 살 바에는 네, 차라리 나는 요 천재를 사겠다. 문제가 비슷하니 조금 더 싼 버전으로 사겠다는 거죠.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저의 교재 리뷰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